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현대시 1강 해당하고 한이라는 시를 볼 텐데요. 이 두 개의 시는 어쩌면 올해 수능에서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입니다. 눈여겨서 잘 봐둘 필요가 있고요. 아주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하게 보는 시는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번 잘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용운의 해당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EBS에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시가 김서월 씨랑 한번 같이 묶여서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시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한 다음에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시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두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작년에 강의했던 강의를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박제삼의 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글은 아니고요. 교과서에도 글쎄요. 교과서에도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본 기억은 아마 없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박제삼이라는 분 자체의 시가 이 시가 아니더라도 모의고사에 왕왕 출제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얘는 한 번 정도는 수능에 직접 나와도 이상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받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분 시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시가 있죠. 흥부 부부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은 많이 못 보던 시니까 요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해당하라는 시를 볼 텐데요. 자, 일단 요 시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에 대한 인식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읽기 전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합시다. 고3 학생들이라면 아마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봤던 시가 있을 거예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억나죠? 그 시에서 봄이라는 시간을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던가요? 봄은 모란을 볼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죠. 동시에 모란이 지게 되는 슬픔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 얘기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황진이의 시조 가운데 제일 유명한 거. 동지의 딸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 굽이굽이 펴보리라. 그거 다 기억나죠? 그 시를 보시면 똑같은 객관적인 시간인데 그 객관적인 시간을 님이 없는 시간 동안은 꾸깃꾸깃 넣어서 단축하려고 하고요. 님이 온 다음에는 굽이굽이 펴서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시간에 대해서 하지 어떤 주관적 인식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시도 지금 보려는 이 시도 초반부에서 그러한 발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공부한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고 황진이의 시조 정도는 또 마찬가지로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해당하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약속을 한 거죠. 당신이란 사람은 이때 오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자, 당신이 누군지는 알 수 없죠, 그죠? 한용운 시에서 님이다, 조국이다, 부처다 얘기하는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이라고 봅시다. 당신은 지금 하자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별의 상황인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당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해당하가 피기 전, 자, 해당하가 핀다라고 하는 건 봄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 온다라고 당신이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자, 봄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자는 봄이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님이 아직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다음 갑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어떤 하자의 인식을 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오기 전, 자, 이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겠죠. 오기 전에는 봄이 어서 오기를 바랬어요. 기다리는 순간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봄이 오고 보니까 이미 봄이 왔어. 오고 보니까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봄이 온다라고 오면 님이 온다고 했는데 이미 봄이 왔어. 내가 이 봄이 왔다고 인정해버리면 님이 오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봄이 왔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봄이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이 왔어 혹은 봄이 근접한 순간, 봄이 온 순간 다음부터는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시간에 대한 하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진이의 시조하고 발상이 똑같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철 모르는 아이들은 나는 지금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왔어. 아직 봄은 아니야. 뭔가 생각하고 싶은데 문제는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하가 피었다고 무슨 말인가요? 봄이 됐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한 놈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그럼 잠깐 볼까요? 하자는 지금 이런 상황이겠네요. 자, 봄이 왔어요. 현실을 지금 자꾸 이 사람은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역할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하자한테 현실을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거죠.
해당화가 폈어 봄이 왔다라고 인식시키는데 하자는 다시 이 얘기를 듣고도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다고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당신에 대한 계속되는 기다림이죠. 지금 봄이 왔어. 약속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이야. 혹은 그 시간이 지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님은 오지 않았죠. 그럼 난 기다림을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현실을 외면해 가면서 아직 봄은 다 가지 않았으니까 님이 올 가능성은 있다. 기다림을 계속 지속하는 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 경대 위에 놓았습니다. 자, 나는 지금 아이들의 이 소리를 듣고는 외면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봄바람이 얘는 앞에다가 다시 야속하다라고 하는 봄바람에 대한 하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봄바람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현실을 외면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봄바람이 말이야 꽃을 불어서 경대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봄바람과 아이들은 역할이 똑같겠죠. 하자한테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요. 시름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라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자, 봄이 왔다는 사실 혹은 정리해 볼게요. 자, 봄이 왔어, 그지? 봄이 왔음. 자, 이 말은 무엇을 하자한테 떠올리게 환기시키냐면 님의 부재 상황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님은 아직 오고 있는 중이야. 오고 있는 중이고 분명히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봄이 왔다는 사실이 자꾸 확인하는 순간부터 지금 님이 없다라는 님의 부재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는데 봄바람이 다시 꽃을 불어서 아마 그게 해당할 거예요. 해당한 꽃잎을 불어서 나한테 봄이 왔다고 자꾸 알려주고 있으니까 하자가 그 꽃잎을 붙잡고 언제 왔냐라고 봄이 언제 왔냐라고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그러면 이 뒷부분에서 느껴지는 하자의 정서는 애상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애상감인데요. 일단 하자의 정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 플러스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전체에 흐르는 주된 정서는 애상감이겠죠. 슬픈 마음일 거고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한용운의 시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물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꽃한테 하는 하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이 시는 정리가 대략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박제삼의 한으로 갑니다. 자, 일단 1년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봤던 그 한용운의 시에서는 특별한 수화법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꽤 많은 수화법이 쓰이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을 좀 눈여겨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일단은 도치법 쓰였죠. 서러운 뭐뭐가 열린 나무는 감나무 좀 되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서술을 앞쪽에 놔가지고 도치법을 썼어요. 도치법 쓰는 거 강조하려고 쓰는 거죠. 물론 뭐 변화도 있습니다만 강조하려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감나무쯤 되랴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감나무쯤 된다라고 바꿀 수 있죠. 이거를 의문형으로 바꿨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목적으로 설의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의문의 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자, 감나무쯤 된다.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감을 얘기하는 거죠. 감나무에 달린 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감나무의 노을빛 붉은색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색채 이미지도 사용이 되었고, 자, 그 색채 이미지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요 열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열매가 노을빛, 서러운 노을빛이니까 아마 하자가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러운 사랑, 다시 말해서 한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색채 이미지는 하자의 한의 정서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일단 1년에서는 감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가 나의 서러운 사랑이다라고 열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아주 세 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이 색채 이미지를 쓴 것도 있고요. 서리법도 있고 도치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이것이 제대로 뻗을 때는 이것은 감나무겠죠. 감나무가 혹은 내 사랑이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어. 그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이 이승에는 없어. 저승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승밖에 없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랑의 등 뒤로 뻗어가서 자, 그 사람의 등 뒤로 가는 겁니다.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들어질까 본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세요. 하자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저승에 있어요. 내가 감나무가 되어서 저승이라는 공간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일단 갔다고 칩시다. 저승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이 시에 나온 그대로 본다 그러면 내가 저승밖에 갈 데가 없어. 간다고 하더라도 님의 등 뒤에서 봐야 되고요. 님의 머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자의 사랑은 뭔가 소극적이죠. 그죠? 다시 말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님한테 직접 나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극적인 사랑, 님 앞에 직접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고 하필 그 사랑이 또 죽어서 저승에 가 있어. 그러니까 하자가 하는 사랑은 한의 사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1년에서 표현한 겁니다. 자, 3년으로 가죠. 자,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은 늦거운 열매가 될지는 몰라. 자, 이 열매가 감이죠. 이게 뭘 상징했었죠? 하자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저승으로 가가지고 등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말이야.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열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던 바랬던 그런 사랑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찾아간다고 한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즐거워할지 만족할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또 한의 정서라고 볼 수 있죠. 그 고생을 하고 저승에 간다라고 한들 그 님이 나를 보고 좋아해 줄지 어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어떤 뭐랄까요? 한의 정서가 더 심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가서도 등 뒤에서 봐야 돼. 그 다음 님이 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님한테 내 사랑이 늦거운 사랑, 님이 좋아할 만한 혹은 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랑이 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의 정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의 빛깔이 자 다시 붉은 색깔 얘기합니다. 열매의 빛깔이 전생의 내 서름이고 이건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분명히 서러운 노을빛이라고 했으니까 하자의 한을 담고 있는 색깔인 거죠. 그죠? 또 동시에 전생의 나의 소망이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지금 저승에 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는 거니까 다시 감에 대해서 감은 나의 서름인 것이고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름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지 몰라. 자, 님이 나를 보고도 나의 이 감의 모습을 보고도 내 사랑과 나의 서러움을 알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자는 지금 회의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조는 지금 계속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몰라. 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알 수가 없어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부재하는 님이죠. 저승에 갔단 말이야.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것으로 인한 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 안 한 게 하나가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뭐 할지 몰라 반복이 있죠. 반복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탄적 어조가 계속 쓰여지고 있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정서는 한의 정서 혹은 애상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은 끝냈고요. 문제를 보면서 또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죠.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이다 적절한 거를 물었는데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도치법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부각하고 있어. 자, 일단 먼저 도치법이 사용됐다면 뭔가를 부각하는 것, 강조하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던 거에서는 나에서는 내 사랑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는 감나무가 달린 감이 달린 감나무야, 이거를 강조하려고 아마도 서리법과 도치법 쓴 거 확인을 했는데, 가에서는 계속 서술어가 문장의 제일 뒤에가 있죠. 도치법 없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확인하면 되죠, 그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식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 반복한 거 있고, 반복이니까 당연히 운율감, 리듬감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가는 찾아보시면 아마 2개 이상의 단어가 반복되는 거, 식구가 반복되는 건 확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3번은 나는 가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 계속 지금 감의 색깔, 붉은 색깔이 나오고 있고요. 혹은 노을빛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이 한이라고 직접 말했으니까 애상적 정서가 맞습니다. 문제는 가 같은 경우에는 가는 뭐 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꽃이 어떤 색깔인지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는 나와 있지 않고 나에만 색채 이미지가 나와 있다.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다 알겠습니다만 3번 같은 경우에 나를 색채 대비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색채 대비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의 색깔, 노을빛 같은 색깔입니다. 붉은 빛깔만 나왔으니까 색채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색채 대비라고 말하는 거 좀 곤란해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경어체를 구사하여 웃기시네. 경어체를 쓰는 것은 가의 이야기고요. 나에는 경어체가 없습니다. 5번은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건넨 하자의 말을 인용해서, 요건 우리가 가시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꽃잎한테 건네는 하자의 말을 본 적이 있지만 나에서는 인용이 없습니다. 일단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고요. 2번 문제로 갑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일단 기억이 뭐더라? 해당하죠. 기억이 해당하고요. 니은은 감나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확인합시다. 1번부터 기억은 당신이 하자에게 맡겨둔 사물이 아니죠. 오면 이거 피면 오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지 맡겨둔 사물이 아니고요. 니은은 그 사람이 하자에게 건넨 선물,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건넨 선물이 아니라 내가 감나무가 되어 그 사람한테 가려고 하는 거죠. 자, 2번은 기억은 하자가 당신에 대해서 가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의구심, 의심하다 이런 거죠. 시 속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니은 하자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서러움이 투영된 대상이니까 2번도 잘못 얘기했어요. 3번은 기억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하자의 의지. 글쎄요, 기억의 시에 직접적으로 의지가 드러나던가요? 글쎄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건 단순하게 약속일 뿐이에요. 니은은 하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 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요. 서러움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기억은 시간과 관련하여 당신이 하자에게 했던 약속을 환기 떠올리게 하고 있고, 니은은 공간을 초월하여 이승에서 저승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감나무가 되어야 저승에 간다고 표현했으니까 연결되고 싶은 하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5번은 기억은 하자에게 성찰의 계기, 성찰의 시 속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성숙도 관계가 없고, 니은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하자가 돌발적 태도에, 이것이 뭔 소린가요? 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이건 돌발이란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돌발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 E를 이해했다. 옳지 않은 거. 자,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시를 읽을 때 수식은 꾸미는 말이죠. 관형어나 부사어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효과적인 독법이 될 수가 있다. 자, 시를 읽을 때 꾸미는 말을 잘 봐둘 필요가 있답니다. 이거는 수식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수식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식어는 관형사하고 부사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문제를 막 내고 있습니다. EBS가.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봅시다. 꾸미는 말이 시를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품 속에서 관형어나 부사어에는 그것이 수식하는 다양한 존재, 시 공간이나 상황, 동작이나 상태 등에 대한 하자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자, 그 속에는 시를 독해할 때 하자의 관점 혹은 태도를 알 수가 있답니다. 선생님이 지금 금방 수식어는 부사하고 관형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올해 EBS에 수식언이라고 쓰였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거 취소합니다.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한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오타를 냈는지 EBS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수식언이라고 말하면 품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품사 얘기하는 거고 관형어, 부사어라고 말하면 이거는 문장 성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식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요. 꾸며주는 말 문장에서 수식어는 하자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자의 태도를 찾는 문제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1번에서는 A는 이게 다투어라는 말이죠. 다투어 말하기를 수식하는 말로 오케이. 이건 맞네요.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 무슨 소리예요? 갈등을 겪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단순하게 봄이 왔다고 인식시켜주는 것이고 화자는 거기서 해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갈등을 겪는 모습은 시 속에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지난번 얘기했네요. 자, 2번은 B가 또 뭐더라? 야속한이죠. 야속한. 자, B는 봄바람을 수식하는 말로 야속한 봄바람 오케이.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의 경과를 아이들이 말했던 그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존재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3번은 C가 뭐죠? 시름 없이죠. C는 주어서 시름 없이 주어서 대고를 수식하는 말로 오케이. 이것도 맞고요. 자신의 간절한 기다림이 허망해져 버린 상황에 대한 하자가 느끼는 서글픔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애상감을 반영하고 있다. 자, 4번에서는 내 생각하던이죠. 그러면 D는 내 생각하던 사랑을 수식하던 말로 대상에 대해 하자가 지니는 연모의 감정을 짐작해 주고 있다. 사랑 얘기니까 뻔한 걸 거고요. 자, 5번은 내 전, 내 모든 이런 말인데 이는 내 모든 서름을 수식하는 말로 대상으로 인해 갖게 되는 한스러움이 하자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이냐. 내 모든 서러움이고 내 모든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EBS에 실려있는 문제 3개밖에 되지 않아서 앞에 나온 두 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의 시는 분명히 올해 한번 볼지도 모르는 시에 왠지 땡기는 시니까 좀 눈여겨서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